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더 피플. 운을 끌어당기는 나와 타인의 해석입니다. 김동완 지음 21세기 북스입니다. 40년간 20만 명의 운명을 바꾼 사주 명리학자 김동완 교수의 인간 통찰. 명리학과 심리학의 접점에서 발견한 인간관계의 실마리. TVN 유퀴즈 온도블록 화제의 인물. 대한민국 상위 0.1%의 운명 상담 마스터. MBTI 애니어그램 사주 명리학의 퉁섭인가요? 자, 김동완 작가님은 현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고요. 한국사주명리학회 회장, 한국역학학회 회장. 발음 어렵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역학학회. 한국 브랜드 네이밍 학회 회장 등등 여러 곳에서 또 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유재석 형님, 이병헌 형님을 비롯해서 유명 연예인분들, 각계 저명 인사들의 자제분들의 장명까지도 하셨다고, 그리고 풍수지리까지도 자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봐야겠죠. 자, 예전에는 제가 이 저자분의 더 포춘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춘의 후속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의 책 더 피플은 40년간 20만 명의 운명을 바꾼 사주명리학의 대가 김동완 교수의 인간 통찰과 동서양 심리학의 정수를 하나로 집대성한 사람 해설서다. 이것이 이 책이 목표한 바겠네요. 사람 해설서. 자, 대단한 분이십니다. 20만 명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요? 자,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목차가 생각보다 많네요. 목차를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뒷부분에 2부, 관계를 다스리다라는 부분에서 MBTI를 해설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근데 내 건 없네? 아닌가? 순서대로 다 해주시는 건가? 아, 순서대로 해주시는 거네. 2부 4장에 제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람을 설명하고 사람을 알고자 하는 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주 명리학으로 끝나는 조금 허무맹랑한 뜬구름 잡는 그런 책은 절대 아니라는 거. 네. 읽어줘요. 네,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아, 알고 있죠. 네. 키쌤님 건 제가 알고 있어서. 근데 이거를 읽으면 분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녹음을 하지 않고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 거는 제가 잠깐 녹음을 중단한 상태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차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1부 사람을 읽다. 1장 나와 당신을 유형으로 이해하는 MBTI. 자, 이 책에서는 사주 명리학과 MBTI를 접목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죠. 사람의 성격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까? 당신과 내가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달라진다. 2장 내면의 나침반이 되는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도 잘 알려진 성격 유형 분석이죠. 나를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지침서. 변화와 성장의 열쇠가 되는 9가지 유형.
모든 사람은 두 개의 날개를 갖는다. 3장. 오각형 속의 나를 발견하는 빅5. 이것은 빅5 모델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개인의 성격은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 나를 구성하는 오각형이 의미하는 것. 점수보다 중요한 건 조화와 조합. 이건 점수를 논하나 봐요. 점수를 계산해야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4장. 우주의 기운으로 운명을 설계하는 사주 명리학.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우주와 자연의 기운을 담은 오행.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담은 천간과 지지. 5장. 이름에 담긴 운명을 파헤치는 성명학. 이름은 반드시 신중하게 지어야 하는 이유. 이름이 담고 있는 나의 성격은 어떨까?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성명학의 비밀. 여기서도 뭔가 내 이름에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풀이나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참 궁금증을 계속해서 자아내게 하네요. 이 책을 살짝 이렇게 훑어보면 확실히 사주 명리학에 관한 어떤 기반 지식들을 통해서 뭔가를 제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게 많네요. 2부, 관계를 다스리다. 1장, 지금 여기에서 길을 찾는 해결사들. 자, 여기서부터는 MBTI의 유형에 따라서 풀이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자, 자기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유형마다 나눠져 있거든요. 자, ISFJ입니다. 헌신적이고 성실한 수호자. ESFJ. 친근하고 따뜻한 사교주의자.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 ESFP. 친화력이 높고 관용적인 낙천가. 3장.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분석가들. INTJ. 용이 주도한 전략가. ENTJ. 도전적인 모험가. INTP. 논리적인 사색가. ENTP. 엉뚱한 발명가. 4장. 꿈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상주의자들. INFJ. 상상을 펼치는 공상가.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INFP. 사려 깊고 따뜻한 이상주의자. ENFP. 정열적이고 재기발랄한 활동가. 주요 키워드, 그리고 나의 만세력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새해가 좀 지났지만 사주나 어떤 그런 무속적인 것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관심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책은 아무래도 사주 명리학자이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심심풀이로라도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게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지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도록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 뒷장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의 만세력 찾아보기라는 게 있는데 이걸 먼저 확인 후에 이 책을 보시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표 같은 게 있는데 그 만세력을 알아본 상태에서 그 표에 대입을 해서 바로바로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삶이 좀 퍽퍽하거나 힘들 때 유난히 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지, 네, 각자의 기본으로서, 네, 느낌으로서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요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요새 이런 것들을 자주 찾아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삶이 지금의 현재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프롤로그로 가서 이 책의 처음부터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운명의 틀에 갇히지 말고 한계를 넘어서라. 성격은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이나 사회의 조직 생활 속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 중 대부분은 인간관계 때문일 것이다. 이혼의 사유도 성격 차이가 가장 많듯 인간관계에서 겪는 많은 문제가 바로 성격의 다름에서 기인한다. 성격, 퍼스널리티는 원래 심리학 용어이지만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성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체로는 한 개인의 내면에서 비교적 안정되게 존속하고 어느 정도는 유전과 학습의 영향도 받는 독특한 특성을 말한다. 개인의 전체적인 심리 체계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기술, 사회적 효율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성격 심리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거듭해왔다. MBTI, 애니어그램, 빅5, 사상체질, 사주 명리학, 성명학 등을 통한 성격 심리 분석 방법도 여기에 해당한다.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성격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심리 검사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혈액형. 혈액형은 저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별자리, 관상학 등이 있다. 이 중에는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통한 임상을 거친 학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자신이나 타인의 성격에 대해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보완할 점 등을 인지하는 것은 자신을 비롯해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자, 이 부분이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나와 타인의 성격에 대해서 뭔가를 인지하고 있는 것,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은 그 관계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도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상대의 성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내 성격과 어떻게 어울리거나 부딪힐 수 있는지 파악한다면 많은 인간관계가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보여줄 만한 행동도 미리 짐작할 수 있고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현명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인간관계가 편안해지면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의 삶 역시 궁극적으로 한층 밝고 평온해진다. 특히 성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아이들의 적성과 진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릴 적부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면 어른이 되었을 때 더욱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며 즐겁게 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직업을, 죄송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는 직업을 가져본 성인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진로를 부모나 선생님에게 강요당해 방향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삶의 만족도가 극도로 떨어질 수 있다.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지대하다. 인간의 내면은 깊고 복잡하지만 MBTI, 애니어그램, 빅5, 성명학, 사주 명리학 등의 다양한 도구와 학문을 활용한다면 개개인의 특징과 성격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이때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세상에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은 없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사과를 좋아하지만 망고를 싫어한다고 해서 망고가 나쁜 과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격은 각기 다른 과일과 같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사람마다 외모가 다른 것처럼 성격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유형과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맞는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보다 통찰력 있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MBTI, 애니어그램, 빅5 등 서양의 심리검사 방법 및 유형별 특징과 함께 동양의 사주팔자와 성명학의 상관관계를 함께 다루었다. 성격에 대한 폭넓은 관점과 이해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개인화된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가 궁금하다. 요즘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소개팅에서 서로를 소개할 때 MBTI부터 묻고 밝히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만큼 실생활에서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가 친숙한 소재가 되었고 서로에 대해 쉽고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래는 심리학에서 다루던 성격 유형 검사가 이처럼 일상에서까지 큰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격 유형 검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다. MBTI, 애니어그램, 빅5 등의 검사법이나 동양의 사주 명리학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 파악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자기 이해를 통해 약점과 강점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되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각각의 원리나 특성은 조금씩 다르다. MBTI의 경우는 사람의 성격을 유형화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각자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애니어그램은 주로 내적 동기와 욕구에 집중하고 성장 과정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다른 유형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빅은 BIG군요. 네. 빅5가 아니라 BIG.
BIG가 뭔지 몰랐습니다. BIG는 5가지의 주요 성격 특성을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설명하는데 고정된 유형보다는 성격의 가변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높여준다. 사주 명리학과 성명학의 경우는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성격, 특성, 기질, 직업 적성을 분석하여 인생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중요한 시기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과 잘 어울리고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집중력이 향상되는지 등 막연하게 느끼던 부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성장 방식이나 진로, 인간관계, 스트레스 대처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탐색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원래도 새해 사주를 보면서 그해 운의 흐름이나 인간관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근 성격 유형 검사가 유독 인기를 끌고 있는 데에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SNS나 문자 등의 비대면 소통 방식이 늘어나면서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대면 소통이 줄어들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오해나 갈등을 겪기 쉬워지고 그러면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 표출이 이분법적인 극단전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반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깊은 관계를 맺을 기회가 줄어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또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때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성향에 대해 다양성을 파악하고 존중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성격 유형 검사가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를 통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하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갈등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대처할 수도 있다. 특히 AI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면서 깊은 관계 형성과 소통은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꼽히게 됐다. 즉, 성격 유형 검사나 사주 명리학, 성명학 등의 학문은 자신을 깊게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사회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된 사회일수록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도구이자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힌트와 기회를 제시해주는 지침서이기도 하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한 동서양 철학.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서양의 학문은 타당하다고 보는 반면 동양의 학문은 다소 미신에 가깝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학자들조차 동양의 학문을 경시해야 자신의 권위가 드러난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서양 심리학의 권위자이기도 한 칼 융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동양 학문을 불신하는 태도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내가 동양 학문을 하는 것은 동양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오. 동양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 즉 서양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동양에서 서양의 학문을 쫓기에 급급할 때 오히려 칼 융은 동양의 학문을 배워 서양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그는 동양의 요가나 선, 주역 등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서양 심리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심리학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MBTI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 인물인 칼 융은 동양 철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특히 주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주역이 단순한 점술책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음양의 개념을 접하면서 무의식과 의식, 남성성과 여성성과 같은 대립된 개념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적 개념이 서로를 보완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칼 융은 이러한 주역의 영향을 받아 이후 사람의 심리 유형을 외향형, 내향형,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직관형으로 구분했고 이는 나중에 MBTI의 토대가 되었다. 전혀 관련 없이 발전해 왔을 것 같은 동양의 학문과 서양의 이론에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존재했던 것이다. 칼 융은 추후 제임스 레게와 리하르트 비렐름의 주역 번역본 서문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주역이 서양의 이성적 접근법에서 간과하기 쉬운 인간의 심리와 우주의 질서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미있게도 애니어그램 역시 서양이 아니라 중동과 아시아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애니어그램은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관상학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약 2000년 전에 선교를 하러 간 목회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의 얼굴과 표정 등을 보고 성격이나 기질을 읽어내는 관습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를 기독교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하나님이 주신 9가지 달란트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도 애니어그램은 심리 상담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성당과 교회에서 목회 상담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BIG5에서 5가지의 성격 요인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며 이를 스펙트럼으로 설명하는 방식 역시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론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목, 화, 토, 금, 수의 각 요소가 그 정도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형성한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사람의 성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균형을 이루어간다는 관점은 BIG5의 개념과도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 BIG5는 빅5로 읽어야 하는지 BIG5로 읽어야 하는지 제가 몰라서 앞에 부분에서는 빅5라고 했는데 지금은 BIG5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성격 검사 방법이 주로 심리적인 경향과 행동 패턴을 측정하여 분석한다면 사주명리학과 성명학 같은 동양의 학문은 우주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타고난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서양의 관점과 동양의 관점이 확실히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소개했던 인물, 칼 융은 동양 철학과 동양의 어떤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 보면 서양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하고 신비로운 학문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양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도인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미신적인 부분들이 미심이 아니라 미신, 네, 토속신앙 같은 느낌이 조금 묻어나는 그런 이미지로 네, 형성이 되는데 서양 철학을 한다 그러면 정말 학문을 연구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은 선입견이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라는 거. 오히려 네, 서양 철학사에서 한 획을 그은 카일 융은 동양 철학을
서양 철학에 접목시키고 싶어 했다는 것. 동양 철학에 뛰어난 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서양은 서양의 방법대로 인간을 이해한 것이고, 동양은 동양의 정서와 네, 환경 속에서 또 동양만의 방법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름,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개인이 타고난 에너지를 분석하여 주변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해하고 삶에서 중요한 시기와 선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접근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이렇게 분석한 심리학의 성격 유형이나 사주 명리학, 성명학에서는 서로 유사점이 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주, 성명학 이런 것들이 약간 무속 신앙과 네, 결부되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 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또 학문의 한 부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뭔가 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유형화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치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류하거나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애니어그램의 1번 유형인 개혁가는 MBTI에서 완벽하게 STJ 유형과 일치하며 사주에는 금과 성명학의 겁재가 많이 나온다. 애니어그램 5번 유형과 6번 유형은 MBTI에서 내향형을 뜻하는 I형과 N형이 많고 특히 5번 유형은 사주 명리학의 오행에서 수, 성명학의 식신에 해당하는 기질이 많은 성향을 보인다. 자,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려고 동양과 서양에서 각기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 기울여지다 보니 비슷한 것들이 네, 서양의 방법에서도 나오고 네, 동양에서도 관찰이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우리 MBTI는 다들 네, 재미로도 알고 계시고 본인의 MBTI는 꼭 한번 확인을 하시잖아요. 재밌습니다. 애니어그램의 7번 유형은 MBTI로 분류하기는 애매하지만 사주 명리학에서는 거의 재성이 발달한 유형과 일치하고 오행 중에 화가 많은 유형 중에도 애니어그램 7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이제 뭔가를 확인해 주는 네, 사주 명리학에서 그걸 토대로 풀어서 확인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확인하다 보니까 저한테 뭐 12신성인가? 그 중에서 굉장히 좀 흔하지 않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걸 믿으면서 살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난 이렇게 될 거야. 네, 사주에 나와.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 나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기질이 나한테 있구나. 그럼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보면 동서양의 철학과 이론에 각기 엄연한 통계성과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서양의 성격 유형 분석은 무엇이 우월하고 정확도가 높다기보다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자 하는 공통된 동기에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렌즈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했을 때 더욱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폭넓은 통찰을 통해 우리는 잠재력을 더욱 극대화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틀 바깥으로 나가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 보통 사주를 보러 올 때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족집게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미래를 결정해 준다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병원에 갔을 때 환자를 보자마자 2달밖에 못 산다고 단정 짓고 통보하는 의사보다는 2달밖에 못 살 수도 있지만 2년을 더 살게 해주는 의사가 훨씬 도움이 된다.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섣불리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명한 시야와 정보를 바탕으로 장점을 살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학문이 존재한다. 즉,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도울 수 있을지, 특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 다양한 성격 유형 검사를 참고하기도 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주를 본다든지 혹은 나쁜 결과가 나오든 좋은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좋은 게 나왔으면 정말 그렇게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하면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특정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자기 자신의 기질과 성향으로 결정짓고 그것을 자신의 한계로 여겨버리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어떤 운세나 유형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 한계를 긋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자신을 어떤 운세나 유형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 한계를 긋는 것. 그 안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그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성격 유형 검사는 편의상 몇 가지 항목의 유형을 나누지만 사실 사람의 성향은 정확한 수치로 완벽하게 나누어질 수 없다. 자,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는 INFJ니까 넌 이럴 거야. 이렇게 확정 지으시면 안 돼요. 단지 어떤 성향에 가까운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확인하여 이를 자신의 삶에 유리하게 다루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사주나 MBTI 등의 검사로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면 좋은지, 또 어떤 직업 적성이 어울리는지 큰 틀을 가늠하고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다. 네, 판단의 기준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만 삼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MBTI에서 외향적이고 창의적인 ENFP 유형의 결과를 받았다면 사람들과 교류하며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직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도 굳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직종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혹은 그런 직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여 이를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 한 발 빠르게 고민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두면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길 수 있겠죠. 부모 입장에서도 이러한 이해를 통해 자녀의 학업 성취뿐 아니라 자녀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언제 편안함을 느끼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는지에 대해 보다 폭넓게 알 수 있다. 자녀의 성향을 존중하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통해 스스로 삶을 설계해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더 우월한 결과값은 없다는 점이다. 자, 이것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저는 밑줄을 좀 그을게요.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듯이 쓰임새가 있듯이
나는 이거니까 되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계급 사회를 스스로 만드는 꼴밖에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모든 인간은 평범합니다. 평범하고 평등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든 MBTI나 애니어그램, BIG5에서든 모든 유형에는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특정 유형이 가진 성향이나 기질은 어떤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BTI의 감정형과 사고형을 비교했을 때 감정형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성향이지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놓칠 수 있다. 반대로 사고형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배려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객관적인 관점으로 냉철하게 일처리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필요하다. 그렇죠. 네. 쓰임새가 다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에게 배움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네, 여기 나오죠. 네, 저자분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이 사회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서 살면 됩니다. 각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더 낫고 더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한다. 우리 예전에 뭐 좀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뭐 혈액형으로 정말 비과학적이죠. 혈액형으로 막 그런 거 좀 놀리고 그랬잖아요. 야, 너 B형이야? 바람둥이네. 너 A형이야? 소심하네. O형이야? 호구네. 야, AB형이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결과값을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함, 그리고 또는 내가 협력할 수 있는, 나한테 협력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건데, 우월한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을 이해하며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성장해 가려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가 나왔네요. 저자분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보완하고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계의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인간에 대한 통찰을 강력한 무기이자 안전한 표지판으로 삼아 자신 있게 나아가면 된다. 2025년 2월 김동완 저자님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자, 프롤로그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프롤로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목차는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생각보다 지체된 관계로 오늘의 책은 본문은 제가 따로 소개는 어렵겠네요. 네, 목차를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좀 애니어그램 검사라든지 MBTI 그리고 BIG5 뭐 사주 명리학까지 성명학까지도 다루고 계시니까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본인의 MBTI에 맞는 사주 명리학과의 그 조합까지도 저자분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좀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더 피플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까지 들어주셨다면 많은 시간을 이 컨텐츠를 위해서 할애해 주신 건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